아마 기업에서 사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자바로 개발되지 않은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발 언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모더나이즈 자바 앱스 위드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최철원 매니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저에서 서비스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 중에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가지고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현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애저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도 지금 이 말씀하시는 요걸로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처음에 간단하게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시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걸 이해해야만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명확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그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성 중에 그게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컨피그 매니저, 그 다음에 분산 추적,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A 이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이제 확장성, 그 다음에 이제 고가용성, 속도라는 거는 이제 뭐 릴리즈 단위가 이제 되게 작아졌기 때문에 배포를 빨리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 모놀로시 아키텍처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애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배포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아니라 기능 요소별로 개발해서 배포하고 만약에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네? 그럴 때는 그 각 요소별 기능을 또 업그레이드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본적인 특성이 이제 서비스들이 이게 어디에서 몇 개가 서비스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거 많기도 하고 이게 분산이 돼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는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그 애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기능이든 그런 것들을 딱 위치를 지정해 놓고 그 지정에 맞는 IP를 할당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서비스 명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서비스 명은 이제 고정이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위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위치에서 이제 생성됐다가 사용하다가 이게 소멸이 되고 B라는 위치에서 다시 생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임시적이고 그다음에 상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겠네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는 그 서비스 레지스트리라는 그 기능이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그 레지스트리 정보를 참조를 해서 그 위치 정보를 찾아가지고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그 서버라고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서비스가 모놀리틱하게 하나면 한 군데다가 설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생성됐다가 소멸되고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정할 게 너무 많겠는데요? 이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위한 컨피그 서버라고 이제 부르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거는 배포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어떤 환경에 배포된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맞게끔 잘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할이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컨피그 서버 정보를 중앙 집중식으로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컨피그 서버라는 그 기능이 동기화를 먼저 그 다음에 합니다. 동기화를 하고 있으면 각 마이크로 서비스 앱들은 그 컨피그 서버 정보를 항상 참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 정보를 항상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 앱 A, B, C라는 것들의 위치가 바뀌면은 바뀔 때마다 컨피그 서버와 통신해서 그 위치에 맞는 설정값을 가져와서 적용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애저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져오는 방식도 보면 프로젝트 또는 뭐 사이트별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럼 예를 들어서 5초 정도마다 동기화를 한다. 네네네. 또는 뭐 10분마다 동기화도 해도 된다. 아니면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설정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에즈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분산 추적인데요.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하나만 사용돼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엔드 투 엔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호출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호출을 하면 첫 번째 호출 받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두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로 호출하고 네네. 그다음 세 번째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나중에 로그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왜 느린지 아니면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의 뭐 책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대한 뭔가 모니터링 그리고 뭐 장애 네. 분석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기능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게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곳에서 오픈 소스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뭐 집킨, 뭐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애저에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서비스를 했는데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자바 인 프로세스 에이전트라는 걸로 네네. 좀 더 간편하고 그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기가 되게 용이하고요. 이런 오픈소스 없이도 자동으로 이제 그 동작을 하게끔 해주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오픈 소스를 반드시 써야만 이 맞습니다. 분산 추적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그런 기능도 제공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밑에 여기 보면 처음에 호출할 때 네. 그 이제 아이디가 부여가 되거든요. 네. 트레이스 아이디라고 네. 한번 호출이 됐을 때 트레이스 아이디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네.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서비스가 다시 이제 분산돼서 분기가 됐을 경우에는 스팬 아이디라고 또 새로운 아이디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레이스 아이디랑 스팬 아이디만 있으면 네.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 추적이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 전에 일단 그 애저에서 자바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자바에서 이제 스프링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스프링에 대해서 애저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저에서 자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되게 많은데요. 이게 다 종류별로 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첫 번째로 보통 이제 가상 머신 위에다가 네. 그냥 자바 설치해가지고 JVM으로 돌리는 방법. 아주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게 이제 온프렘 네, 네. 에도 동일한 방식이고 그러니까요. 클라우드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이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클라우드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IaaS만 누릴 수 있고 네, 네. 그 파스 이상의 이제 어떤 네. 부분은 전혀 누릴 수가 없는 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AKS, 네. 쿠버네티스 서비스, 네. 이 컨테이너 방식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레드햇에서 오픈 시프트를 또 인베디드해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라고도 있습니다. 네. 이런 종류가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제 애저 앱 서비스, 아주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여섯 번째. 스프링 클라우드. 스프링 클라우드고, 얘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제 애저 펑션, 그 서벌리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가 다 자바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섯 번째 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스프링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뭐 아주 일반적인 거라서 자바 개발자분들은 아마 다 아시죠?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52% 정도, 그 과반수 이상이 스프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되게 보편화돼 있고 이미 검증돼 있고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뭐 신뢰성 있어서는 네, 가장 네. 높은 것입니다. 그 스프링 안에 보면 스프링 안에도 이제 각종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있고 네. 거기서 제공되는 모듈들, 뭐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제일 일반적으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저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스프링 부트가 이제 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데이터라고 해서 그 DB를 접근하는 보통 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은 DB를 항상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그쵸. 많기 때문에 그거를 추상화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시큐리티, 네. 스프링 시큐리티, 그 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프링 클라우드가 이제 애저에서 다 서비스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픈 소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애저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뒤에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스프링 배치 같은 배치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것들의 서비스, 네.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의 그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도전 과제가 좀 있는데요. 이게 좀 쉽다고는 하지만 이게 숙련된 개발자가 아니면 이게 직접 관리하고 트러블 슈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관리도 쉽지는 않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의 제일 큰 과제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아마 숙련된 개발자와 그렇지 않은 개발자의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러블 슈팅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자바 아키텍처 자체가 좀 이렇게 다 나눠져, 레이어별로 나눠져 있고 복잡한 부분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좀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른쪽에 이제 복잡한 각종 모듈들이 있는데 네. 중간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서비스로 제공을 받으면 됩니다. 애자가. 네, 네. 그럼 뭔가 좀 주니어 개발자, 시니어 개발자 간의 기술 간격을 좀 이렇게 좁힐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좀 소개해 드리면 네. 완전 관리형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게 그 VMware라는 회사 아시죠?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 그런 네. 관계인가 봅니다. 네, 그 스프링 클라우드 안에 피보탈이라고 있어요. 피보탈이라는 회사가 VMware랑 계열사죠. 예, 네. 그 저기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아주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완전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 관리형 인프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내부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이 사실은 이제 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배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고 네. 소멸하고 네, 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VMware가 있기 때문에 좀 관리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운영되는 그 가상머신 환경은 VMware에서 제공하는 그 기술을 활용하는? 그렇죠. 그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자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네네네. 그 구조가 이제 뒤에 좀 나오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모니터링 그림들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아키텍처인데 그 내부적으로 얘가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VMware 탄주 뭐 빌드 서비스. 네네네. 그 다음에 뭐 ACR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겠지만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개발자나 운영자나 아무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백단에서 알아서 잘 이렇게 네, 운영되는 네. 거니까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뭐 스프링 클라우드 서비스 레지스트리랑 뭐 컴피그 서버 이런 네. 것들이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발자는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만 잘 개발해서 배포만 하면 네. 되는 방식입니다. 네.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랑 오토 스케일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신경 쓸게 개발자가 없네요. 신경 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뭐 컨피그레이션 서버 네. 그 다음에 뭐 서비스 디스커버리, 모니터링, 분산 추적 이런 네. 것들을 다 마찬가지로 따로 할 게 없다는 거죠. 애저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그냥 개발만 하세요. 네, 그거네요. 그래서 이제 데모를 좀 보시고 네. 그 데모를 통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걸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데모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은 펫 클리닉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이게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소스고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네. 얘를 제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스프링 클라우드 환경으로 개발을 하려면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가 이제 배포할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져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DB는 그 Azure Database for MySQL이라는 파스 DB를 사용해서 붙여서 데모를 하겠습니다. 네. 데모해야 되는 내용들은 일단 그 제가 데브옵스는 따로 또 세션들이 있기 때문에 데브옵스는 진행은 안 할 거고 단순하게 그냥 커맨드 창에서 배포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보여드리는 주요 내용은 그 오토 스케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포할 때 블루 그린을 쉽게 그러니까 배포를 할 때 프로덕션으로 바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네. 한번 확인하고 블루 그린 바꾸는 교체하는 작업을 보여드릴 거고요. 저 블루 그린이 뭔가요? 이게 디플로이먼트 할 때 네네. 이게 여러 가지 뭐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AB 배포, 그다음에 뭐 가나리 배포. 네네네. 그 중에 이게 사실은 이제 블루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린을 배포를 시켜서 동일한 환경에서 네. 얘는 실제로는 서비스는 하지 않고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얘의 엔드포인트는 이미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나 그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붙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네. 그럼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면 실서비스. 예, 얘를 이제 블루 그린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네. 얘가 프로덕션이 되고 네. 얘는 다시 이제 스테이지 환경으로 내려오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는 바로 또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얘를 원복시켜서 다시 이제 기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 요 배포 환경을 블루 그린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로그나 매트릭 정보 모니터링 화면을 보는 것으로 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일단 모니터링 화면을 좀 잠깐 넣었던 거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데모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IDE 개발자 로컬 개발 환경을 다 갖고 계실 거고요. 네. 갖고 계시면 보통 뭐 이클립스라든가 뭐 기타 인텔리제이, 네, 뭐 이런 거 쓰겠죠.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그런 거 쓰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소스는 이렇게 자바 소스로 돼 있고 그 일반적인 자바 소스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시연하고 있는 거니까 뭐 여기다가 아무거나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뉴 버전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초기 화면이라서 초기 화면에 반영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CLI 명령으로 일단 그 메이븐 빌드를 하겠습니다. 이게 빌드가 요것만 빌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빌드 스크립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긴 한데 네, 지금 요 과정 자체는 빌드하는 과정입니다. 빌드에서 자르 파일을 만드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배포를 할 텐데요. 네, 다 됐네요.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 됐네요.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포를 할 텐데요. 바로 요게 이제 그 애저 그 CLI 명령이고요. 바로 지금 애저상으로 배포를 하고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제이슨 형태로 리턴이 됩니다. 정보를 보시면 뭐 다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뭐 러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포가 이제 정상적으로 됐으면 제가 브라우저에 가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중에 그 아까 4개하고 추가로 하나 더 배포한 게 있는데 일단 요 4개가 배포가 된 건데요. 그 중에 그 최초 접근하는 요 엔드포인트가 이제 여기 있고요. 요걸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뉴 버전이라고 방금 수정했던 거 나오네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샘플로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들 받아가지고 제가 배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털 화면에 일단 기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토 스케일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오토 스케일은 이제 서비스 지금 4개 중에 여기 비지 서비스라고 하는 이게 방문자, 이게 펫스토어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하나가 지금 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도록 좀 부활을 줘서 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래픽 풀가 늘어나면 이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게 보여지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스케일 아웃에 들어가서 지금 이 커스텀 스케일로 지금 적용을 해놨는데요. 제가 지금 적용을 했지만 부하가 안 갔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좀 부하를 제가 줄 예정인데요. 지금은 보면 이게 CPU를 5% 이상 쓰고 그게 5분 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하나씩 늘어나라 이런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1%도 안 쓰고 있어요. 위에 보면. 그럼 안 늘어나겠네요. 이 상태면. 그래서 숫자를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0.7% 늘어나면 지금 조금만 부하를 주면 이제 넘어가겠죠. 0.5로 할까요? 그럼 0.5. 네, 0.5로 하면 이미 늘어났지만 이건도 2분 내로라고 줄였습니다. 사실 2분으로 줄이면 그 권장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짧아지면 서비스 뜰 때 또 그게 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뜨는 시간을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무시하고 업데이트를 누르고 세이브를 눌렀습니다. 이게 이제 스케일 아웃에 대한 조건도 있지만 스케일 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부하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몇 개로 줄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디폴트가 하나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개로 이제 줄게 됩니다. 나중에 부하가 줄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부하를 잠깐만 줘보겠습니다. 뭐 지금 아까 그 비짓 마이크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 뭐
새로운 값을 입력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보아줘도 아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2분 동안 좀 진행 상태를 봐야 네, 이게 네.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다가 네. 하겠습니다. 이게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스케일 아웃도 할 수 있지만 스케일 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AKS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쓰게 되면 이게 다 야물 파일로 돼 있고 네. 야물 안에서 좀 복잡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 네네. 귀찮음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포탈에서 바로 내가 이거 부하가 많이 가네라고 생각이 되면 CPU 개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개수만큼, 저 개수 사용을 하는 거죠. 까지 늘어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CPU를 3개를 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2개, 1개, 0.5 네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메모리도 뭐 1기가, 2기가 이렇게 네네네.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크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할당되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범위가. 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면 되고요. 네. 아까 스케일 아웃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앱 인스턴스를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에 2개가 됐네요. 지금 네네. 얘가 지금 하나가 그러네요.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스타팅으로. 네. 원래는 하나였는데요. 네. 네, 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개까지 아마 뜰 겁니다. 그 다음에 블루그린 배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블루그린 배포는 아까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 요 마이크로 서비스 갖고 이제 할 텐데요. 이거는 다시 소스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네. 이제 새롭게 이제 그린이라고 이제 넣었고요. 네. 이거를 갖고 저장을 하고 다시 빌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할 텐데요. 네. 배포를 할 때 여기 보시면 그린이라고 해서 다른 라벨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린이라고 쓰는 건 아니고 네. 다른 이름으로 배포를 하면 네. 그게 이제 프로덕션 환경하고 이름만 달라지면 다른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린이라고 해서 배포를 하고요.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요게 이제 디폴트로 프로덕션이고요. 요 그린이 지금 스테이징 환경으로 네네. 지금 배포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배포가 되면 다 되면요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돌아가고 있네요. 네. 그럼 이게 다 되면 아까 그 포털에서도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 자동적으로 됐습니다. 배포가 됐고 와서 요 그린으로 배포되어 있는 화면으로 한번 요 클릭하면 바로 가거든요. 네. 클릭해서 보면 그린 네. 디플로이먼트라고 나온 게 이제 반영이 돼서 됐습니다. 네. 이거랑 아까 처음에 봤던 여기가 이제 원래 메인 그 URL이거든요. 네네. 얘랑은 이제 다른 거죠. 일단 똑같이 2개가 지금 배포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는 U 버전 네. 그대로, 얘는 지금 URL을 보면 그린이라고 되어 네네. 있는데 이 URL 자체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저게 이제 바뀐다. 네, 여기서 Set as Production이라고 바꾸면 네. 이제 얘가 이제 그 마스터가 되는 거죠. 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러면 그린으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뒤로 빠지는 거죠. 네. 얘가 이제 스테이징으로 바뀌고 이 이름이 그린인 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바꾸고 있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업데이트가 끝났다고 됐나요? 됐네요. 됐나요? 네. 그러면 네, 바뀌었네요. 스테이트가 바뀌었네요. 바뀌었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메인 주소거든요. 네. 메인 주소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게 네, 그러네요. 바뀌어서 네. 바로 쉽게 바꾸고 또 아까 거기서 만약에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또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다시 원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블루그린 배포 봤고요. 네. 이제 로그랑 그 모니터링 하는 거, 트레이스 하는 거 이런 네, 것도 네, 좀 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산 추적 쪽. 일단 그 로그부터 좀 볼까요? 그 로그는 이렇게 그 쿠스토 쿼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애저 포탈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쿼리문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러 개 떠 있어도 네. 얘를 다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있는 로그를 찾기 위해서 저쪽에 가서 보고 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가서 로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개가 서비스가 어디에서 하든 간에 네. 한 군데서 이제 다 한꺼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 로그 관리가 되는 거네요. 네, 그 이제 트레이스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모니터링으로. 네, 여기 이제 뭐 대시보드는 뭐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플리케이션 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토폴로지. 토폴로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행을 지금 더 하게 되면 실행한 결과가 계속 반영이 돼가지고 구조가 나오거든요. 바뀌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그 화면에 대한 각 메뉴에 대한 화면들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단순한 구조가 되는데 메뉴별로 찾아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연관도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뭐 퍼포먼스 화면 같은 것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데모는 마쳤고요. 그러면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데모를 보고 뭐 구현이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 많은 기업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적용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관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구성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서비스 인스턴스라는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앱 인스턴스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구성하는 방안을 지금 작성을 한 건데요. 지금 스큐가 베이직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는데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 앱 인스턴스를 50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종류를 최대로 하면 50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비즈니스 서비스 안에서 기능을 5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AKS처럼 그 하나의 그 클러스터 안에 여러 개의 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인스턴스 안에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 그룹을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복수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의 서비스 인스턴스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잘 분배를 해서 몇 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를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뭐 일반적인 애저상의 그 구조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고 그 허브 안에 파이어월과 이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보안적으로 일단 걸러주고 그다음 백엔드에서 서비스하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거 드디어 나오네요. 이게 랜딩 존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랜딩 존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서 이제 올리면 되겠죠. 구축 사례가 지금 뭐 글로벌하게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스위스리라는 이제 보험회사인데 이걸 왜 썼냐고 이게 보니까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쓴 이유가 그 업무 로직 개발과 실행에만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데브옵스 담당자를 안 두고 한다고 해요. 거기서는 안 두고 그냥 자르 파일만 있으면 그다음 지금처럼 기본적인 뭐 블루그린 배포도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애저 클라우드 쪽에서 이런 걸 다 커버를 해주니까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D 환경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모니터링도 자동 통합되고 하니까 이제 이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빠르게 적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러면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서비스랑 이거 스프링 클라우드랑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ASC라고 된 게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고 오른쪽에 이제 쿠버네티스인데요. 큰 차이는 일단 쿠버네티스는 그 컨테이너 안에 자바가 아닌 것도 다 올릴 수 있잖아요. 뭐 파이썬도 하고 뭐 폴리글라스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는 자바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키텍처는 똑같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사용 기술은 AKS는 뭐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스프링 클라우드는 안에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고 그다음 VM웨어 아까 말씀드린 뭐 탄주 빌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안에 관리 용이성으로 보면 이제 그래서 훨씬 쉽겠죠. 스프링 클라우드가 대신에 이제 AKS는 관리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유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면 AKS가 사실은 좀 유연하죠. 세부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요. 그다음에 효율성은 제가 AKS를 높게 준 이유는 지금 현재는 자원 자체를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까 0.5, 1 이런 식으로 자원을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쿠버네티스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작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 전체적인 자원 효율성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렇게 미세하게 관리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큰 게 관리하기는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맞습니다. 의미잖아요. 관리 용이성은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보는 관점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인데 뭐 개발자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맞습니다. 뭐 기업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쿠버네티스는 그냥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는
로그도 자동으로 맞아요. 나와가지고 모니터링도 아까 되고. 배포하시는 거 배포 자동화하는 거 보셨죠? 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훨씬 좀 관리하기는 용이한 구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제공하는 기능이 더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관리적인 네. 측면에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정밀한 제어를 내가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 AKS를 쓰시고 네. 그냥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나 네. 실제 일에 좀 집중하자. 생산성을 좀 향상을 하기 위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되면 네.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 운영팀의 기술 수준도 높고 네. 뭐 목표도 명확하고 그렇게 인력이 많이 있으면 사실은 그렇죠. 예, AKS AKS가 좋을 거고 그렇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으면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자바를 씀에 있어서 숙련된 개발자도 되게 많고 그 개발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AKS 쓰는 게 낫고 네, 맞습니다. 그냥 그거 아니고 우리는 빨리 이 자바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출시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가 잘 굴러갈지만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스프링 클라우드 쪽으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로드맵을 보시면 이게 사실 국내에 네. 나온 게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 리전에 나왔는데요. 네. 올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군요. 또 이게 스프링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버전이 이제 프리뷰로 또 이제 나온 상태고요. 기업 전용으로. 네,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이름은 엔터프라이즈지만 그냥 스프링 클라우드 충분히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탄주 관련되는 서비스들이 좀 더 나온 거라서 네. 뭐 기존 거랑 네. 뭐 기존 게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 나온 건 아니고 네, 기존 네. 거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저 스프링 클라우드에 대한 네. 소개와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